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오늘 혈관 질환 보장 강화 상담 기법 중 당뇨 환자의 혈관 수술 스토리에 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당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것에 준비한 통계는 사망 원인 순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사망 원인 순위에 대한 걸 강조해요. 1등부터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또 고의적 자해, 그 다음에 유기 알츠하이머병. 특히 여기 강조드린 7위가 당뇨병입니다. 여러분, 당뇨나 8위가 이제 고혈압성 질환인데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성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는다고 보통 대답들을 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면 여러분 당뇨나 고혈압으로 사망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니요,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망 원인 순위 안에 당뇨병과 고혈압은 꾸준히 10위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한 이게 이제 2023년까지의 통계예요. 그래서 2024년에 이제 매년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조금 가을역 아니면 또 거의 연말에 가까워서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올해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순위에서도 작년보다 1위가 추가가 돼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위쪽에 있다가 아무래도 10위로 물려나면서 지금 당뇨병이 1순위 더 올라가게 됐는데 그만큼 제가 당뇨는 합병증이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 순위 7위에 해당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배우 김수미 씨 또한 당뇨병으로 사망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자, 남녀 사망 원인 순위 특히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23년도의 실제적인 통계 남녀 이렇게 좀 따져보면은 당뇨병이 매우 높은 순위 또 남녀별로 나눠 보면 또 6위에 해당이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당뇨들은 굉장히 그 혈관에 아주 그리고 또 혈관에 관련된 주요 장기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주요 장기들이 또 모든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적장기, 의학적으로 표적장기라고 해요. 혈관 중에서도 중요한 표적이 되는 장기를 좀 살펴보면 이 당뇨병 학회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머리부터 좀 살펴보면 머리는 뇌혈관, 그래서 중풍,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눈혈관, 그래서 실명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오른쪽 그림처럼. 또한 심장 허혈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고혈압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콩팥,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만성 신장병증, 또 신부전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다리 부분, 말초 말초 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쳐서 당뇨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족부, 궤양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 합병증 중에서 이것은 동반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합병증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췌장암이나 간암, 대장암 등 여러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는 만큼 당뇨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 또 질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 당뇨병으로 혈관 수술을 하게 되는 스토리 너무 좀 심각하고 좀 우울한 사건이긴 한데요. 50대 중반 남성이 당뇨병에 걸린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생긴 자그마한 종기가 이제 상처가 낫지 않으면서 약 11개월간 2022년도 3월부터 23년 2월 24일까지 약 11개월간 치료를 받던 중 당뇨, 피부 궤양, 이로 인한 폐혈증으로 결국엔 130번 수술 후에도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피부의 변연절제술, 너무 심한 감염이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연절제술, 이제 이 감염이 생기고 개사가 되어 있는 부위를 계속 긁어내는 어떻게 그 잘라내고 도려내는 수술을 계속 했지만
결국엔 사망하시게 됩니다. 사용한 간병인 비용만 1,500만 원이고 지금 진료비 영수증 초기에 사용한 뭐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돌려받긴 하셨지만 병원에 지출한 비용만 6,600만 원에 해당하고 가족 간병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을 거쳐서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130번 수술을 했다는 내용만 들으시더라도 만성질환과 수술비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당뇨로 인한 심장혈관, 신장혈관, 발혈관 수술 사례입니다. 당뇨는 이와 같이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0대 여성입니다. 당뇨를 20여 년 전에 진단받습니다. 당화혈색소,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로 진단을 해요. 헤모글로빈 A1C라고 해가지고 헤모글로빈에 당이 얼마나 달려붙어 있느냐. 그래서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무려 7.7%에 해당하니까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당뇨였던 거죠. 그래서 2023년 초에 흉통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습니다. 일단 심장혈관에 제일 먼저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스텐트 수술을 삽입술을 하고요. 또한 이제 당뇨잖아요. 요는 뭐예요? 소변에 이제 당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변에서는 당도 나오면 안 되고 단백질도 나오면 안 되고 뭐 적혈구, 백혈구 다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게 필터로 걸러내는 일을 신장이 하는 건데 이 만성 신부전 이 당뇨로 인해서 계속 신장이 하다 보면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만성 신부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투석으로 인한 혈관 수술, 이제 이 혈관이 계속 막히고 뭐 이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 혈관 형성술, 요거 동정맥루 수술 같은 경우에도 수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 9월에 당뇨발 최초 진단 후 우측 발가락 절단합니다. 엄지발가락 빼고 2, 3족지 중에 이제 절단이 되고요. 그때 이제 절단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입장에서는 살려내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변연절제술을 계속 이제 깨끗하게 상처 부위를 이제 도려내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때 변연절제술 8회를 시행하게 되고요. 2024년 3월에 결국엔 또 우측 발가락도 절단했는데 당연히 이제 좌측 혈관도 문제겠죠. 좌측 발가락 절단하고 변연절제술 6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혈관 수술만 발가락 혈관, 발가락 골절단술만 2회, 변연절제술 14회, 스텐트 삽입술도 1회, 동정맥루, 신장혈관 수술도 1회. 그럼 수술만 지금 뭐 합쳐도 몇 번이죠? 16번, 17, 18회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합니다. 평생 한 번도 수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18번이나 수술을 해야 된다니,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번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지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당뇨로 인한 눈 수술 사례입니다. 아까 지금 여성의 경우에도 눈 건강이 이미 좀 와 있는 상태예요. 이상이. 이분은 83년생 남성이에요. 당뇨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6년 전에 당뇨를 진단받았는데 당뇨, 당뇨병성 신장병증, 당뇨발, 당뇨병성 망막별증. 그래서 수술명이 자안 전방 형성술이라고 해서 3회 당뇨로 인한 혈관 질환은 전신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서를 좀 살펴보면 뭐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뭐 홍채 선모체염 이렇게 염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4월 23일, 4월 26일 전방 형성술 시행받고 뭐 유리체 제거술 이외에도 진단서가 계속 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수술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당뇨로 인해서 전신 후유장애가 발생하는데 당뇨병성 실명 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인한테 발생하는 실명,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이 아니고 아니면 또 교통사고나 외상에 의한 거 아닌 경우는 눈을 실명하게 되는 경우는 모두 이제 당뇨병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당뇨병성 실명 환자들을 모두 이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다 뭐가 없더래요. 이 사람 신체 부위에는 뭐가 없더라.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앞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아까 진단서를 보여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발가락이 이미 절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실명 환자는 다 발가락이 없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실명이 올 정도로 눈의 혈관에 영향을 미치면 발끝의 혈관도 좀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성의 경우도 그랬고 지금 그래서 당뇨병성 실명 환자는 전신에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눈을 실명하면 100% 후유장애가 돼서 우리 납입면제도 모두 받으실 수가 있겠죠. 또 발의 장애에 발목 이상을 한쪽 발목을 잃으면 60%, 또 발가락도 첫째 발가락은 10%, 그러니까 첫째 손가락은 10%, 발가락은 8%, 그 외 손가락, 발가락 5%,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발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도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장 투석을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투석 환자는 영원히 이제 신장이 망가져서 계속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장애율이 75%에 이릅니다. 또 치아도 건강하지가 못하거든요, 혈관에. 그래서 이를 또 염증도 잘 생기고 그래서 치아를 뽑게 돼도 이렇게 14개, 7개, 5개에 따라서 장애율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전신에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합산해서 50% 이상이 되면 저희가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후유장애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후유장애 예시를 한번 보면 발목 이상 잃었을 때 60%,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을 잃었을 때가 이제 완전히 잘린 경우이기 때문에 30%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별로 뭐 아니면 이 관절별로 이제 잘리게 됐을 때는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한쪽 또 양쪽 이렇게 되면 뭐 120%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당뇨로 인한 표적장기의 수술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 전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전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에 다 수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는 혈전을 생기거나 또 뇌실 배액술이나 여러 가지 뇌경색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가 있겠고, 눈에는 유리체강 수술, 망막 레이저 수술, 당뇨병성 백내장이 있을 때도 수술, 그 다음에 심장은 관상동맥 스텐트나 관상동맥 우회술, 콩팥, 신장에는 동정맥류 조성술이나 혈관 재개통술, 또 마지막으로 발가락은 변연절제술이나 말초혈관 성형술 또는 절단술, 이런 수술들이 아주 여러 회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주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당뇨와 가족력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좀 고객들로부터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중 양쪽이 당뇨일 때 40에서 50%, 부모가 한쪽만 당뇨해도 최대 30에서 40%로 자녀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 64.7%는 직계가족 중 한 명이 당뇨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가족력을 물었을 때 직계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당뇨가 있다면 좀 64% 거의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비를 시켜야 되겠죠. 남성보다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편이고요. 60대 이후 고령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당뇨 환자는 유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젊은 당뇨일수록 더 합병증이 무서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한 남성의 사례에도 굉장히 40대 벌써 6년 전에 받았으니까 30대 말에 진단을 받은 거니까 발가락, 눈, 합병증 다 와 있고 신장도 콩팥도 망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합병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임신성 당뇨가 있는 여성에게는 50%가 반드시 임신 후에도 현성 당뇨가 된다고 하니까 이 체크리스트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가족력 중에서는 형제자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 통계에 의하면 뭐 당뇨 환자의 다 절반 이상은 다 형제자매가 이미 와 있었다, 이런 통계가 있는 만큼,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고도비만 같이 당뇨와 함께 여러 질환이,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고객들에게 체크해 보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뇨병을 대비한 보장 상품 한번 매칭해 봐야지 되겠죠. 당뇨로 인한 전신 혈관 질환 수술 발생 위험에 대한 니즈 환기하시면서 우리 요 사례와 같이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까요? 사실 당뇨에 보니까 MG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가 아주 적합합니다. 일단 당뇨병 진단 특약이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치료비 특약이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말기 신부전증 진단,
제가 아까 이제 전신 표적장기 이야기하면서 투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말기 신부전증 진단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고도 장애 연금. 그죠? 이 발가락이 다 달려가지고 양쪽이 뭐 족관절 다 이렇게 이하가 절단이 된다면 양쪽이 뭐 60%에서 120%. 뭐 그러니까 고도장애 연금 특약에도 해당이 되고, 또 암보장. 그죠? 암보 건강 플러스에서 췌장암, 간암. 요렇게 다 많은 암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암보장 특약이라든가, 또는 뇌출혈 특정 허혈성 뇌 혈관 질환 특약이라든가, 또 수술, 반복적으로 수술하는 1호종 수술에서는 모든 이제 반복되는 수술들 다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네, 아주 유용한 특약이 되겠죠. 수술 특약만큼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뇌에는 뇌 말고 심장에는 급성 심근경색증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요렇게. 그 다음에 성인 질환 치료비 입원할 때도, 또 이렇게 수술할 때도 다 입원을 하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하고 수술 특약 같이 있다면 너무너무 이제 당뇨 위험이 있으면 MG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만큼 아마 보장이 좀 완벽하게 돼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매칭을 상품과 한번 해봤고요. 사례를 통해서. 자, 그러면 다양한 상품에서, 그러니까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 합병증에 맞춰서 또 그 상품만 또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MG 325 간편 가입 공제, 뇌나 또 뇌 질환을 보장을 하고, MG 트리플 건강 공제에서도 뇌 질환을 보장하고 있고요. MG 내심 안심 공제에서도 뇌와 심장을 함께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또 뇌 질환으로 인한 생활 안정자금, 이게 매우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또 특히 보장을 좀 준비시켰으면 하는 게 MG 가족 돌봄 공제입니다. 이런 뇌질환으로 인해서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1호 등급 시설, 재가나 가정치료, 또 간병인 사용하는 거, 그럴 때 또 욕창이 발생했을 때,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첫 번째 130번 수술하신 분도 욕창의 일종이거든요. 종기 같은 게 이게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몇백 번씩 수술을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보장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당뇨 사망 원인 순위와 가족력을 통한 니즈 환기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년 사망 원인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망 원인 순위 7위에 해당하는 걸 보면 당뇨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만 하겠습니다. 회원님은 당뇨의 가족력이 있으셔서 다른 분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사실 알고 계셨죠? 당뇨는 부모 중에 한 분만 당뇨가 있어도 위험하고, 특히 형제자매에게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당뇨도 고혈압처럼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우리 몸의 중요한 표적 장기들의 합병증을 일으켜요. 먼저 중요한 눈의 혈관들이 망가지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실명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실명 환자의 절반은 당뇨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명하지 않으려면 안과 수술을 수십 번 해야 한다고 하네요. 당뇨가 있으시면 뇌졸중, 심근경색이 생길 위험도 높고, 또 중요한 장기인 신장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신장병증으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하고, 투석실에 오는 환자 절반은 당뇨병을 또 갖고 계시다고 해요. 당뇨 환자는 발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다가 한쪽 발목과 발가락도 절단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합병증에 혈관 질환 보장, 수술비 보장, 질병 후유 장애, 고도 후유 장애 보장에 대비한 간병 보장까지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뇨를 단순한 질환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좀 사례를 통해서 이게 엄청 위험한 질환이구나 하면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점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